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자평진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본에 의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어설프게 자기가 격국을 전통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격용신과 상신과 구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신이라는 것은요, 일단 이 설어상자가 아니라 도울상자예요.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격상신 하면 그 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격용신 하면 뭐예요? 그 쓰임이죠. 격에서 쓰이는 거예요. 왜? 원령용사를 용신으로 한다고 심해점 선생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용신을 구한다라고 해서 구할 구자예요. 구하는 것은 상신은 용신을 생하는 것이고요. 용신이 생하는 것을 구신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는 구모다라고 해요. 아는 구모가 뭘까요? 적천수에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아이가 능히 구한다. 누구를 구해요? 엄마를 구한다라는 문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일주에 뿌리는 좀 있으면서 식신을 써서 살과 관, 관살이 이렇게 나를 일주를 공격하고 있을 때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는 구모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격국용신에서는요, 상신과 구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신 쓰고 상신 쓰고 구신 썼어요. 그리고 이 제격은요, 제백으로서 처첩이요, 재능이요, 역마라고 하면서 이 정의가 아주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관성을 쓰는 거를 제격에 관성을 써요. 보세요. 이게 제격에 이 관을 쓰는 거예요. 제격이라는 건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이건 수체예요. 그래서 투출해서 재성이 많이 투출했는데 불안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재성이 관성을 생해서 불안하지 않다. 소위 불기 끓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관성만 가지고 쓰느냐? 못 써요, 절대요. 인성이 있는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목화운으로 흐를 때 이 사주는 참정이 된 사주다라는 거예요. 제격의 정관 구신을 쓴다. 두 번째가 식신을 쓰는 거예요. 식신 생재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양시랑의 명조인데 금체예요. 그러나 금이 체니까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일주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요. 식신 생재로 쓰잖아요. 식신 생재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식신은 상신이잖아요. 그래서 상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관격과 좀 틀리게 제격은요, 다양하게 오행을 여러 가지, 육친을 다양하게 써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인성도 써요. 제극인이 되는데도 인성 쓴다니까요. 그 이유, 급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급하면 못 쓰겠어요. 여기서 제격 폐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로운 재성은 또 불귀하다라고 해서 폐인이 된 것을 일주를 돕는다는 거예요. 왜? 재성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금체잖아요. 이거 보세요. 금이 체면 화한테는 뭐예요? 재성이 강하잖아요. 이럴 때는 제다신약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건 제다신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인성을 써서 인성을 써갖고 일주를 강하게 쓰면 된다. 이건 화운이 더 좋아요. 인비죠. 그러니까 인비를 쓰죠. 증청정의 명예예요. 보세요. 각 육친을 다 쓴다니까요. 자, 관성, 식신, 그 다음에 인성 썼죠? 그 다음에 또 뭘 쓸까요? 제격에 이것도 폐인 쓴 거예요. 그리고 겸해서 식신과 인성도 같이 써요. 왜? 식신은 곧 인성한테 제압을 당하는데도요, 떨어져 있으면 된다. 마치 서로, 불쌍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식신까지도 쓸 수 있다. 인성과 식신을요. 그러나 이 사주는 오히려 인성을 쓰는 거예요. 제가 강해요.
제가 강하니까 요 식신을 쓴다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식신 못 씁니다. 이 사주는요. 예, 화를 쓰는 사주죠. 화를 쓰니까 목으로 가면 좋죠. 양간일주죠. 아, 양년생이죠. 자월에 태어났잖아. 이거 목서부터 좀 모분이 순행하니까요. 그래서 이 오방안, 방안이라는 건 뭐죠? 예, 과거에 급제를 하면 1등이고요. 2등을 한 게 방안이라고 한답니다. 이 평정대원 뭐 별로 그렇게 대운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러더라도 이 사주는 금이체예요. 예, 금이체니까 인수가 강해요. 인수가 강하니까 뭘 쓴다? 예, 인수가 강하니까 식신생재를 하는 거예요. 인수가 강하니까요. 일주가 강하다는 걸 은근히 표시하니까 식신생재로 가면 된다. 식신생재격이다라는 거예요. 5번 보세요. 이것도 또 상관까지 써요. 예, 상관도 막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상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예. 토생금에서 상관이 여기 있고요. 예. 여기도 있고요. 상관 쓰고 뭐요? 생재하는 거예요. 왜 그 상관 생재를 하냐고요? 금체 화목용조니까 금이체가 되니까 일주가 강하니까 상관 생재 막 쓰는 거예요. 예. 예. 이 사주 미월에 태어났어요. 왕합사인데 사실은 수운이니까 금운을 거쳐서 수운으로 가야 되니까 조금 좀 불리하죠.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식신생재격으로서 금운은 관계없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이 참 희한하게 살에 대해서는 자 심해점 선생은요 관성은 무조건 보호하려고 해요. 인수격에서도 관성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 7살 여튼 제격에서 7살만 나와도 합살하려면 제살하라고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거 보세요. 이게 합살하든지 제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여튼간 그 흉격과 길격에 대해서 아주 엄청 아주 심할 정도로 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합살 존재한 사주고요. 예, 두 번째는 제살 생지한 사주예요. 자, 오늘 그래서 7번째인데 오늘 네 개의 살의 명주를 가지고 끝내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7번이 하나가 살의 명조가 있어요. 재용살인자예요. 재용살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살, 살과 만약 재성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면 꺼리죠. 꺼리게 되는데 인성이 살을 화해서 격이 이루어지니까 부국이 된다. 만약 동토, 이게 동토라는 건 뭐죠? 무토가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동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쓴다? 인성, 오화를 쓰게 됐어요. 사오미 병정을 쓰는 거예요. 병정을. 그러니까 이건 조후를 보나 무엇을 보나 제가 제국에 제월에 태어나서 얼어서 토가 기토니까 무토기토가 얼어서 인성을 써서 이중으로 하는 거죠. 토를 녹이고 토를 도움을 주고 물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조신앙의 명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신앙의 명조 다음으로 여름께 나와요 또. 그래서 임수가 4월에나 개수가 5월에 태어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후에 대해서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늘은 4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해자축 이렇게 됐죠. 해축. 그러니 기토일주가 이렇게 해서 단단히 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관이 있잖아요. 관인상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시랑이라고 했어요. 시랑이니까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일 텐데 빽이 있어야만이 되겠죠. 이 사주가요, 보세요. 음년생이죠. 해월에 태어났죠. 자, 그러면 해월이면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금운, 금운을 일단 한번 거쳐야죠. 그 다음에
화운으로 올 것이고 목으로 오니까 이 금은 30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조실왕의 명조는 일단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주에 대해서 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해동이다. 화살, 이 살인데 살인상생인데 무슨 화살이에요? 화살은. 예, 이게 이제 수체가 돼서 오히려 죄다 신약사주니까 살인상생으로 가는 거죠. 우로 제2 잡기인 재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재성은 투출하지는 않았어요. 불로제 투출하지 않았고 인성이 끼었다. 그러니까 소위 귀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인상생을 해서 인수가 유일하다. 그래서 제살 병투하면은 비트, 이건 만약 살이 여기 있는데 수까지 만약 같이 올라와 있다면 비트 뭐 할 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불기 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불부 부자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격에 제가 죄다 신약의 살인상생격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럼 대운이 조실왕의 명조 대운은 그렇게 썩 초년 30년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야죠. 자, 조실왕의 명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계절이에요. 계절 조후용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조실왕 여기 있네요. 조실왕. 네. 이 30년, 지금 신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37에요. 그럼 이 30년을 지나야 돼요. 물론, 천간으로 병을 이건 좋죠. 그러나, 임계시는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 천간 5년, 지지 5년, 천간 5년, 지지 5년이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하는데, 천간으로 용신이 있으니까, 병을 감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대운도 좋습니다. 해미 목국을 이루어서 좋았을 것이고요. 오대운도 무난해요. 그러나 축토가 있어서 오화가 좀 꺼릴 것이고요. 사화대운은 저 해해 3해가 기다리고 있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생 좀 하고 있을 겁니다. 37에요. 그러나 출신이 명문 출신이니까 실랑 정도를 했겠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실력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스카우트, 그러니까 좀 1호 내일 출세장에서 얘기할 1호로서 공명을 얻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채로. 1호 공명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요. 실력으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1호 공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탁현민이도 자기 재주 가지고 가서 청와대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잖아요. 그 1호 공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 적천수에서 강의할 도필이라고 하는 직업도 1호예요. 이 칼도째에다 연필필자거든요. 이 도필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직업이에요. 옛날에는 대나무를 팽팽히 깎아갖고 거기다 글자를 새겼잖아요. 이 글자 새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이 글자 새기는데 읽어보니까 잘못됐다. 그럼 글자를 깎아내고 새로 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도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관직이에요. 그리고 종이 만드는 사람, 그럼 이런 화원, 다 자기 기술 가지고 특채로 궁중에 들어가서 직업 몇 급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필, 그러니까 1호 공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은 1호 공명한 거죠. 실랑 정도 됐으니까 특채가 된 것이겠죠. 1호 공명은 재성이 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출세를 하려면 관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적천수에서 지난번 어제 끝났던 게 관성이 불기 일어서지 못하면, 그러나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연이 아니라
잘못되면 관성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일어공명조차도 못한다. 일어공명은 그것도 뭐예요? 재성이 좋아야 돼요. 오늘 재성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일어공명한 거예요. 예. 신랑 정도 된 사람은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4개를 끝내야 되는 게, 자, 저거 겨울에 태어난 무토일주니까 조구. 임생 5월이나 계생 4월도 이거 조우예요. 예, 물이니까 일단. 그래서 단투, 재성이 홀로 딱 나와 있으면, 재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화가 먼저 투출하면 월령에서 암암리에 관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관성 필요 없습니다. 이 약간 심해천 선생은 관 참 무척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화채 수금 용조에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무토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화채에서. 예. 그냥 수금 용조가 오히려 좋아요. 그러나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주 양년생의 4월생이에요. 5월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미월도 있네요. 5, 미월은 지나야 돼요. 그러고 나면 금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서 정도 된 거죠. 예, 제격에, 죄다 신약이에요. 제격에 용비격이고요. 비겁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 예, 임상서로서요. 여튼 제격은 제격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많죠. 죄다 신약사주죠. 예, 죄다 신약사주는 비겁 먼저 찾죠. 그 다음에 인성 찾죠. 예, 첫 번째는 비겁 찾는 거예요. 예. 자, 임성소명을 보겠습니다. 계수가 4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임수가 5월에 태어난 것보다 먼저 계수가 4월에 태어난 걸 먼저 사례명절 내놓으셨네요. 자, 임상서 괜찮죠? 뭐 이거 초년에만 좀 벗어나면 이 사주는 좋습니다. 조시랑 사주보다 훨씬 낫죠. 상서 정도 된 사람인데요. 여기 있네요. 임상서. 예, 이 두 대운만 벗어나면 지지로다 이렇게 무술 대운이 제일 어렵겠네요. 말년 대운이 끝내주죠. 이 사주는. 네, 말년 대운. 상서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이죠. 네, 상서 정도 되려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태어난 임수일주겠죠. 예, 이거 보세요. 4월에 태어났네요. 예, 4월이네요. 그래서 5월에 임수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임수가 4월에 태어났다. 왕태복이명인데요. 이 태복이라는 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맞네요. 임생 4월이네요. 그럼 5월은 없습니다. 예, 임생 4월에. 예, 5월은 없고요. 정해, 기해, 우재. 임상저명도 4월에 태어났고요. 계술주가 다 4월에 태어났습니다. 둘 다. 자, 왕태복의 명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왕태복이라고 이것도 죄다 신약이에요. 화채예요. 이거 사, 술, 인 이거 전부 병화 투출해서 이 병화 투출한 게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화채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금용주죠. 뭐 죄다 신약이에요. 용비한 거예요. 태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중에서 국영의 하나로 황제의 수레와 마피를 주관했대요. 황제 외출하면 태복의 수레를 총관리하고 황제를 위해 직접 수레를 몰았대요. 동시에 관부의 목축업도 관장했다. 품질은 중 2,000석 삼국시대인 제3품이었다. 다음에서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은 계절 조후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대개 보면 제격이죠. 자, 무토일주가 수가 강해서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제격이 됐고요. 정화일주가 4, 5월에 태어나서 제격이 됐고요. 화채니까요. 임수일주가 화채가 됐어요. 죄다 신약 사주를 전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왕태복의 사주 한번 봅시다. 또 비겁을 쓰니까요.
왕태복에도 이거 4월에 또 태어났으니까 똑같네요. 뭐 임상수랑 사주가 똑같네요. 흐름이 왕태복 여기 있네요. 똑같죠? 같습니다. 아주 그대로 다 똑같이 나가네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다음 강의는 뭐죠? 회운론이죠. 직격, 치운론이요. 9번. 자, 이렇게 돼서 뭐죠? 제격에 겁재와 인성이 태중화돼요. 양인까지요. 그러면 이게 양이니까 인성이 아니라 겁재나 양인이나 똑같은데 겁재가 양인이죠. 태중화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재성이 그냥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성을 버리고 살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이 뭐죠? 거의 양인격에 살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인격에 살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란 소리가 되겠죠. 일상서, 어떤 상서의 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일상서 명이네요. 양인이, 그러나 그렇지도 않네요. 이건 제격이죠. 분명히 제격입니다. 그런데, 뭐죠? 양인이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이건 화체예요. 그래서 화체 수금용조예요. 그러면 이 수가 결국은 7살이잖아요. 7살을 쓰는데 재성을 버린다고 했지만 천만에 버리지도 않고 7살을 쓰면서 재성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상신이거든요, 사실은. 수생, 이거 구신이거든요. 구신인데, 구신을, 뭐죠, 용신이 도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푸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구신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요. 수운이 곧 닥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수운 끝나고 나면 이 사주는 끝이다 라는 거예요. 일상서지만요. 어떤 상서예요? 그냥 누구의 명인지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상서명이다 라는 것이죠. 차변은 이게 변한 것은 또 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칠살의 쓰면서 재성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변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살이 주체예요. 왜 그러냐? 일주가 강하니까 7살부터 양인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벌써 7살 끈에 들어있죠. 7살 끈에 들어있어요. 그럼 7살을 도와주는 거예요. 재성이요. 반대된 거예요. 오히려 재성이 7살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않고 재성이 7살을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차변집, 이거 변한 것은 또 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은근히 재생살격으로다가, 저는 재생살격이요, 기재취살로다가 살을 뭐죠, 재성을 버리고 살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히려 상신을 용신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구신을 용신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상서에 이거 뭐 초년에만 좀 괜찮고 별로 익었는데요. 일상서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무게중심론으로 이렇게 딱 다뤄서 되면 어이구 이거 사주 좋은데요. 이건 안 좋습니다. 인면은 안 좋고요. 여기는 안 좋고요. 임수가 용신이 저 위에 있으니까 임계 병신 이거 다 좋네요. 이거 좋고요. 좋습니다. 무술대운은 안 좋습니다. 무술대운은 안 좋고요. 이 인면은 안 좋습니다. 오하가 쫙 일주를 병호 일주라 인호가 들어오면 화국을 이룰 것이고요. 묘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고요.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이 간목이 들어오면 별로 또 좋지 않죠.
청가로 3병이 있어서요. 간목에 들어오면 안 좋고요.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서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이 정도는 돼야 사주가 기재취살로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사주죠. 지금 자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 좋겠네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싱싱거리고 달려가겠습니다. 잘 달려가겠네요. 네, 사주 참 괜찮네요. 이 사주가요. 이렇게 상수 정도 되려면 대운이 좋아야죠. 네, 그래서 다음은 논 제격의 치운 논을 할 차례입니다. 뭐 치운은 벌써 여기서 설명드린 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생관, 관을 생하면 우선 재생해서 관을 생하면 좋다. 근데 칠사를 생하는 건 꺼리잖아요, 벌써. 네, 심효점 선생은 여하튼 칠살이라면 머리를 흔드시죠. 근데 마지못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지, 변한 것은 또 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덧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참 그 흉격과 길격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는 게 심효점 선생의 지론이에요. 네, 참 대단하게 격을 옹호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강의도 제격을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는 치운론이 될 것이고요. 내일은 출세장에서 출신장에서 이도 다른 길 2로에서 공명을 얻은 사람은 재성이 나타나서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거로 해서 재성에 대해서도 적천수에서 또 설명을 하실 겁니다. 임철조 선생이요. 자, 강의를 제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제격은 다양하게 육신을 쓸 수 있다. 좀 폭이 넓다라는 것이죠. 관격보다는 넓어요. 정관격보다는요. 넓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정편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관격은 유일하게 정관만 딱 옹호를 하잖아요. 칠살은 빼버리니까. 그래서 제격은 폭넓게 육친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 흉신인 뭐까지 쓴다. 상관도 쓰잖아요. 근데 칠살도 쓰겠다는 거예요. 다 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끝마칠 때가 돼서 한꺼번에 한 것이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 제격으로서 참 잘 했네요. 마치겠습니다.